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시작합니다.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 지연과 국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원인으로서 시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달 만의 결정이었습니다. 지난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이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열과 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고율관세 시행 시점을 8월 1일로 미루고 3주간 추가 협상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급증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치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등으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첫 구속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가지로 직권남용, 특수공무 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 경호법 위반, 법인 도피 교사 등에 포함됩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절차를 왜곡하고 사회 허위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이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인형 전 국무방첩 사령관 등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저지한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향후 특검 수사가 외환 혐의와 관련된 군사 기밀 영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첫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5월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2달 만의 결정으로 이번 조치는 시장의 예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는 2가지가 꼽힙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과 국내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해 금융안정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월별 증가폭도 점차 커지고 있어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과도하게 낮추면 실물 경기 회복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기 부양 요구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7월에서 8월 가계부채 흐름을 지켜본 뒤 추가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두 번째 금융 소식입니다. 지난 6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이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열과 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움직임을 엄중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주택 구입에 유용한 편법 대출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대출 회수 및 신규 대출 제한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산업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부터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통보하고 협상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강력한 무역 압박을 이어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관세 시행 시점을 8월 1일로 미루고 3주간 추가 협상 기간을 부여했으나 우리 정부의 협상단은 관세율 자체는 유지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으로 연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기존 분담금보다 9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부동산 소식입니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택 매입이 급증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규제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로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대부분 해외 자금 조달로 이러한 규제를 피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도 받지 않아 시장 공정성에 심각한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같은 역차별 문제를 주목하며 관련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은 이번 주 중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이 역시 거래 허가제 도입과 상호주의 강화가 핵심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움직임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돈이 되는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는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